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로 국민들 간에 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그때 많은 그 인파들이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에 그 젊은 여성이 나와서 탄핵 소감을 묻자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눈물이 찔끔 난다 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대한민국에 우리 탄핵에 찬성한 그 국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한 한국 20,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몇십 년 더 산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 탄핵하고 눈물이 찔끔 난다는 그 눈물이 제가 보건대 예측하건대 잘못하면 그것이 통곡의 눈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곡의 눈물. 왜 통곡의 눈물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는 말이죠, 지금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태영호 전 의원이 최근에 뭐 다른 직책을 맡았는데 한국에 망명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급 공산당원의 생활상의 소상이 적어놨는데, 그것을 보면은 북한 고급 공산당원들도 수돗물이 24시간 안 나옵니다. 그럼 온수는 하루에 몇 번 나옵니까? 1시간도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는 24시간 공급됩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 변두리 아는 사람이라도 전기가 24시간 나오죠. 들어오죠. 수돗물이 24시간 나오고 온수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강장이 나와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그렇지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잘 살다 보니까 천국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의 푸념이 가만히 있는데 왜 비상계엄을 들어 국민들을 놀래켰느냐,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 북쪽에 있는 북한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사람처럼, 한국의 광장에 모인 우리 젊은이처럼 생산하고 건설에 참여합니까? 아주 몇 사람은 참여하고 거의 다 참여 안 합니다. 그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칼을 갈아서 한국을 공격하여 한국의 모든 것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뺏어 먹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장에 있는 우리 탄핵에 찬성한 우리 젊은이들은 집에 가면 최소한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겨울에 따뜻한 방이 있을 것이고, 북한의 공산당원들은 한국의 젊은이 사람들이 따뜻한 방을 빼앗아 자기들이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남의 담을 눕는 것이 이거 본능입니다. 본능. 북한 지도자는 주민들이 불만을 느낄 때 한국을 공격하여 빼앗아서 집을 나눠주고 쌀밥도 주고 그래 하겠다고 항상 공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광장에 탄핵을 외친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의 그 탄핵 세력들은 친북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적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국이 무너지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노스코리아입니다. 그들이 생활성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 김정은에 충성하지 않는 그룹의 여성이 임신을 했으면은 낙태를 시킵니다. 낙태. 수술에 낙태를 시킵니까? 수술해서?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성을, 배가 부른 여성을 눕혀놓고 설날에 널뛰기 하는 거 알죠? 널뛰기. 널뛰기해서 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중고생이라도 이거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물론 아이 죽겠지만 임산부도 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낙태시킨다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에 충성하지 않는 이런 부류, 특히 충성하지 않는 부류가 저 한경도 쪽에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혹시 대한민국이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강제노역에 들어갑니다. 강제노역, 이곳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잠잘 자유가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어디 다른 데 전철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갈 수 있지만 앞으로 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의 그 수용소 들어가면은 이게 수용소 현실입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왔나 그러면은 북한의 수용소에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 당시에 탈북해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이 수용소에 있는데 그 피고리의 상점에 있다고 하겠네요. 엄마가 아들 생각해서 밥을 한 그릇 가져갔는데 하도 굶으니까 이거 아들이 피고리 상점에서 부모 얼굴은 안 보이고 밥만 본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기가 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어머니가 공산당 간부 간수인가 봐요. 참 이거 울음밖에 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밥을 줘서는 한국처럼 어디 식탁에 앉아서 밥을 줍니까? 죄수가 밥을 신발 위에 얹어놓고 보니까 이거 처먹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이것이 북한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이 가상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수감자들은 돈사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몰래 훔쳐서 돼지 먹이를 몰래 훔쳐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임신한 여성을 끌고 가서 낙태시키고, 우리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에 참석한 20, 30대 우리 여성들, 대한민국이 혹시 적에게 패배해서 김정은 치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임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꼴 나지 않겠습니까? 이 꼴 납니다. 이 비참한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꼴로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여러분들은 이 북한의 실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 고문, 남자들은 고문시킵니다. 김정은의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고문. 이게 무슨 고문입니까? 관절 꺾기. 관절 꺾기네요. 관절 꺾기. 다음에 강제 노역. 이 보니까 장애인도 한국 같으면은 장애인은 뇌를 해주겠지만은 이 장애도 남 끌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공개 처형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변호사 없이 변호사 없이 처형된다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없이. 지금 민원 수용소가 북한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개천에 15,000명, 북창에 30,000명, 회령에 50,000명, 청진에 5,000명, 화성에 20,000명, 요덕 수용소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시장인데 대통령 아닙니까? 외국인 나와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외교를 하고 무너진 원전 계약을 다시 살려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살겠다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민주시장인데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 뒤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산치하에 들어갑니다. 공산치하 공산치하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인 중에 뭐 찢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찢어버리겠다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1968년도에 12월 달에 그때 1.21 김신조 일당이 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러 와서 이제 그 해에 12월 달에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울진 삼척 지역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북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그 집이 한 이성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몇 단 집이니까 신고도 하기 어려웠죠. 들어가서 밥을 지어라 하니까 이성복 어머니가 쌀이 없다. 그러면 옥수수를 삶아라. 그 삶아가지고 오는 와중에 이 공비들은 애를 부모가 뭐 옥수수 삶을 그 시점에 애들 5명을 다른 방에 데려놓고 이제 쉬운 말로 그들의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거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야 남한이 좋냐 북한이 좋냐? 북한은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성복을 이제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래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러니까 무장공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복 아이의 입을 찢었어. 어린애 입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그렇게 아이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찢었어. 북한 공산당들은 아예 입을 찢고 그리고 한국 정신 중에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이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린다 이 소리가 북한 공산당들의 그 공비들이 한 아예 입을 찢는다, 그 찢다 하고 같은 동의가 아닙니까?
그 한국 정치인은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 가서 평양 간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 그게 바로 가임 여성들이 바로 붙어서 애를 낳게 합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애를 낳지 않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도 서독에는 동독이 보낸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수준이 높아서 이제 그걸 잘 극복해서 그 자유 통일로 갔습니다. 한국은 자유 통일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간첩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승건이가 지금 북한의 통전부 통일전선부 부장인가요? 리승건이가 몇 년 전에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그가 무슨 말 했습니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그랬습니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그 리승건 보고 북한의 수용소 말이지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수용소에 그 열악한 그곳에 해놓고 당신은 목구멍에 밤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탄핵 정국을 받아서 지금 리승건이가 남한 간첩 총책입니다. 간첩지 총책입니다. 리승건이가 북한에 지금 모든 이거 정국을 지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 지시가 민노총이 되려면은 민노총은 더불어당에게 서로 연결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핵할 때 어느 그 매체 기자가 탄핵할 때 우리는 그 컴퓨터 자판에서 티어자를 컴퓨터 자판 보면 티어자가 왼쪽에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말이죠, 티어자를 디귿 위에 짝대기를 하나 얹는다 이야기죠. 디귿 위에 짝대기를 얹어. 그거 보시면은 탄핵하라 할 때 디귿 위에 짝대기를 얹은 북한식 스타일의 피켓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통전부로 추정되죠. 북한이 지령문을 내려가지고 민노총의 지령문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지금 피켓을 들고 놓은 것을 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북한이 개입하고 있고 이태원 사건 때도 지금 2년 지났습니까? 10월 29일 이태원 사건인데 제가 그 앞에 전주 제가 그 현장에 그 촛불행동 집회에 가봤습니다. 10월 29일 14일 전 두 번째 토요일 날에 가봤더니만은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누가 한국의 편의점 사장이 우유를 1000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 하는 소리가 동지 여러분, 한국의 자본가께서 우유 100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목이 마르졌거든. 와, 그거 누가 1000개를 준다니까 모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와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한국의 편의점 주가 자본가입니까? 이건 한국에서는 용어가 아니죠. 이거는 구제에 쓰는 게 아니고 책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그는 서툰 한국 실증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난파 간첩입니까? 한국 물정을 모른다 이야기죠. 한국의 편의점 사장이 자본가라고 누가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10월 20일 이태원 사건 일주일 전
10월 20일 그때 가봤더니만은 사회에서 하는 소리가 동지 여러분 날씨와 추워지기 전에 뭉쳐서 엎어버립시다. 이태원 사건 일주일 전에 뭉쳐서 엎어버립시다. 그러다 엎어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이거는 뭐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11월 초에 사건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바로 한 일주일 뒤에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북한을 지시하고 지시를 받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간첩이라 그러죠. 독일이 통일될 때도 서독에는 동독이 보낸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입법부, 국회 간첩 없습니까? 사법부에는 없습니까? 김일성 장학금받은 적 없습니까? 간첩은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한 40대 가장은 자기 자녀를 무덤에 태우고 나와서 인터뷰한 것이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왔다 이야기입니다. 그 광장에는 음료수 주고 먹거리도 주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탄핵 찬성에 가담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북한 치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북한 치하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이 평균 많이 읽는 사람은 뭐 3.7권 정도, 43%가 3.7권 정도 읽고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0%랍니다. 0%. 여튼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 따지면은 한국의 독서량이 1.67권. 이런 데가 뭔가 좀 머릿속에 지식이 있을 때는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깁니까? 남의 장에 가면 같이 일어나서 장에 간다. 자다 일어나서 남의 옆집에 장에 간지가 같이 왜 간지도 모르고 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은 여러분들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어려운 처지에 빠집니다. 자유가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재산 있어집니까?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같이 우리 탄핵에 찬성한 20, 30대 우리 젊은 사람들 북한에 지시받은 간첩들이면 모르겠지만은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못 판단해서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은 즉 북한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 큰 비극이 닥칩니다. 비극이 닥치면은 모든 게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해주죠. 네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혼란 또는 갈등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우리가 좀 안정됐습니다. 안정됐고 우리 국민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 그냥 준비도 없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대한민국 고통이 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은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떤 뭐 대기업의 회장이 돌아가셨으면은 유언을 남기면은 뭐 아파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후기자를 불러서 뭐 이렇게 모두 지시할 수 있을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순식간에 유언도 남길 시간도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비추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나머지 유언격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기자입니다만은 그 잊어버린 대한민국 국가 목표를 뭐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목표 그게 뭔가 하면은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 사진 보십니다. 여기 이게 1949년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건국했고 1년 뒤에 1949년 8월 15일 날에 중앙청에 있은 이 플래카드입니다. 플래카드 이 보시면은 49년 1년 뒤에 또 6.25 났죠. 49년 8월 15일 보니까 이거 보면은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 그 당시에 우리 건국 선비들이 한 번 뭉쳤죠. 그 대한민국 남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반쪽 나라였는데 그 당시 건국 선배들이 말씀에 다시 뭉쳐. 이거는 후손들에게 이제 할 이야기 같습니다. 나중에 훗날 다시 뭉쳐서 실질을 회복해라. 이 건국 선배들이 할 이야기입니다. 건국 선배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뭡니까? 북한 땅이죠. 북한 지역, 잃어버린 땅. 그 땅을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 국가도 아닌 자들이, 국가도 경제할 능력 없는 자들이 하여간 모아놓고 간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 선배들은 다시 뭉쳐서 실질을 회복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00 몇 년부터 강화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얼마나 모였습니까? 강화문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리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 메시지가 좀 줘야 됩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주 못된 간수들과 그리고 자유를 억압당한 북한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자유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그 1960 몇 년도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두 가지 염원이, 하나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처럼 잘 살자. 그것이 하나의 염원이었고, 두 번째 염원은 북한 북녘 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두 번째 염원이었습니다. 염원.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첫째 염원은 달성을 된 것 같고, 우선은 한국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다가
또 음식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줘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점은 아직 그것이 이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몇 년 전의 사진인데 시리아의 에이린 쿠르디라는 아이가 3살짜리입니다. 이것이 난민선에 몸을 실었다가 순진체 해변에 떠내려와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에이란 쿠르디 3살짜리입니다. 당시 참 보기 좀 안타깝죠. 어린 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아이가 이거 생전에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얼마나 세계인들의 가슴을 쳤습니까? 세계인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두만 강가에 한재성이 탈북하다가 지금 그 당시 겨울이었는가 탈북하다가 지금 물에 빠졌는지 어떻게 얼음 속에 들어갔는지 지금 시체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며칠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적입니다. 며칠째 그걸 단둥에서 이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없었는데 계속 있다고 단둥의 중국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딘가요? 김정은이가 이 시신을 뭐 화장을 해줍니까? 이 여성의 국적이 어딥니까? 세 살짜리를 은혜 죽었다고 세계에서 야단 법석을 떠는데 한국은 이 여성이 죽어가도 우리가 뭐 한마디 반응을 보입니까? 하기야 말을 하지 않아서 누가 운동하는 사람 없어서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엄밀히 따지면 이 여성의 국적이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전혀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 건국 선배들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여러 저 건국 선배들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전할 때 헌법에 그들이 주문이 한번 뭉쳐 민국 소립 다시 뭉쳐 실지회복 잃어버린 땅 북한 지역을 찾아오라고 주문했고 지금도 다시 이제 뭉쳤습니다. 뭉쳤어. 얼마나 뭉쳤습니까? 얼마나 뭉쳤어. 이렇게 뭉친 데가 있었습니까? 뭉쳐서 우리는 북한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장에서 자유통일 외치는데 물론 넓은 이면 자유통일이지만은 내용적인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 무조건 자유통일하면은 북한 지도부가 그리 해줄 것 같습니까? 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테크닉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국선들은 북한을 회복하라 그랬고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스타일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체대로 만들려고 했고 광장에 자유통일하지만은 아주 좀 기술이 부족입니다. 테크닉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여러 정황을 보건데 지금 저기 대통령 탄핵하는데 중국 애들이 트랙터를 몰고 온다 그러죠. 중국 애들 트랙터를 몰고 그래 중국 여성 20대가 윤석열 탄핵하라고 중국 사람이 발언까지 있습니까? 한국 사람 중국 가서 시진핑 나오라 그러면 바로 공안에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인은 또 무슨 그런 자유를 줬습니까? 중국 사람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발언권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트랙터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뒤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지금 대북 제재가 대한민국 단독으로 대북 제재하고 있는 겁니까?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도 동서독과 뭐 교환한 게 있습니다. 서독에 그 유명인사가 동독이 있다 그러면은 뭐 돈을 주고 서로 교환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국군 포로를 북한 당국이 국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주면은 한국은 뭐 쌀 50만 원을 준다든지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엔도 아마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국군 포로에 다 서망도 썼기 때문에 90군 국군 포로들을 한국에 돌려보내야 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쌀 50만 톤, 북한이 지금 뭐 배고픈 것 같습니다. 쌀 50만 톤을 정도 보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 되면은 북한 수용소도 말이죠. 수용소도 해체하면은 대한민국 쌀 100만 톤 이상도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수용소 해체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말똥 몇 개만 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 하지 말고 대북 제재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에 지금 감시하에서 지금 유엔에 제재 들어간 것입니다. 유엔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니까 국군포로 대한민국에 돈을 주면은 아마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은 수용소도 해체하라 얘기죠. 해체해서 또 같은 하늘 밑에 살기 어려우면은 그것을 대한민국의 10만 명,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수용소에 수용 인원이 한 10만 명 된다 그럽니다. 10만 명. 대한민국 보내주면은 그거다가 또 더 보내줄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다면 서로가 아주 좋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치킨 게임 하지 말고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아주 지금 남북한 갈등 중에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탈북 여성이 도망가 죽어도 이 시신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르세 하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북한 지역 주민이 밖을 놓으면 그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한 우리 국민들 20, 30대 우리 젊은이들 책을 OECD 국가 중에서 독서당이 최하입니다. 1.67권 평균 1년 책이 1.67권 이런 경우에는 선전선동이 먹힙니다. 앞에 사람이 가자 그러면은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옆 사람이 가니까 어디인지 모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분대로 살 것이 아니고 앞뒤 좌우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고급 공산당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을 뺏어가면은 우리도 지금 서울도 지금 서울 한국 춥잖아 겨울이니까 북한 공산당가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없으니까 빼앗아서 먹겠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의 따뜻한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이걸 사실 잘 알고 앞뒤를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됩니다. 북한은 아주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 이런 곳에 취해 들어가면은 여러분 자유가 박탈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20, 30대 탄핵에 찬성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보다 3, 40년 더 산 한국에 산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좋은 선택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좀 대한민국 잘 살면은 북한 동포를 생각 좀 해줘야 됩니다. 이들에게 생각해주고 북한 통치자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해법이 제시되었으니까 이 해법을 잘 따라오면은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